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11단원이에요. 원의 방정식. 또 해야지. 원의 방정식. 빠밤. 네, 들어가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지, 그치?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흔적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다 모으면 하나의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그 수많은 점들 중에 한 놈을 잡아서 x, y라고 놓고 그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 이걸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흔적을 식으로 만드는 거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원이 뭐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원? 뭐 동그란 거?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의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도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 도형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동글동글한 거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평면상에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밧줄 있죠? 밧줄을 일정 길이로 잘라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운동장을 갑니다. 한 친구한테, 우리 조교 1한테 요 밧줄 끝을 한쪽을 이렇게 발로 잡고 고정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밧줄을요, 팽팽하게 당겨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한테 얘가 팽팽한 게 유지가 되도록 요렇게 돌아봐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오케이. 자, 요렇게. 이렇게 팽팽한 걸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뭐가 그려집니까? 동그란 원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원의 자취, 원의 흔적이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원의 정의를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이 밧줄을 잡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 밧줄을 쭉쭉쭉 잡아당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그렇지. 움직이지 않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점들. 왜냐면 요거 밧줄 길이로 다 똑같을 거잖아. 맞죠? 움직이지 않는, 평면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았어. 점들의 집합,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반드시 평면상에서라는 말이 붙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3D 공간에 살고 있잖아.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다 모으잖아요. 그거는 원이 아니라 뭐가 되게? 그쵸? 우리 공 있잖아, 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한다? 평면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의 정의야. 원의 자취야. 그죠? 그럼 내가 요거를 식으로 세워보겠다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겠느냐? 자,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밧줄의 길이를요, R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 A, B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을 몇 개 찍을 수 있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무지하게 많게. 그렇지. 무지하게 많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점들 중에 하나를요, x, y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이 x, y에 대한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식 세워볼게요. 뭐로 세울 거냐면, 아니 여러분들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배웠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얼마라고요? x, y가 여기 있든 a, b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r이 돼야 돼요. 자, 식 써보겠습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에다가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거 뭐가 돼요? r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양쪽을 제곱해주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뭐가 돼요? r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빠밤 또 나왔어. 빠밤 이게 뭐가 됩니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식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되나요? 맞죠? A, B가 되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그치.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뭔가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만 100% 응용해서 막 어렵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연습해볼까요? 우리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고, 참 많이 나오거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럼 원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와 B 자리에 0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연습해보자, 연습. 자,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 반지름이 R이다. 아이고,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해볼게. 자, 다 같이 불러볼까? 시작.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9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요 지금 우리 예제로 문제 들었던 거 있잖아. 얘를 갖다가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 어떤 식이 되나 가보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9다. 이렇게씩 세워지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x 2차, y 2차 식이 하나씩 있고요. 근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4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4, 5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다. 요렇게씩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오케이. 우리가 요렇게 중심과 반지름이 잘 보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쫙 다 전개해가지고 식을 요렇게 펼쳐놓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식을 이제 뭐 약분을 하고 다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2차항 앞에가 1, 1로 개수가 똑같고 x, y에 대한 이런 1차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식이 표준형으로 세우는 거는 보기 좋잖아요. 직관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전개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형으로 식이 주어져 있을 때도 내가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그거 어렵지는 않다. 왜? 우리 2차 함수 공부하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 요걸로 다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뭐 x제곱하고 먼저 2x에 대한 거 가지고 오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죠. 1을 더 쓰고 1을 도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 반의 제곱 4 쓰고요. 내 맘대로 쓴 거 도로 빼줄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i죠. 마이너스 4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요거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9니까 여기 얼마? 9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괜찮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우리 왜 직선에서도 선생님이 이 직선의 방정식 기본형 설명하고 직선들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뭐 병행이다, 일치한다, 수직이다 이런 위치 관계 얘기했잖아요. 원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원방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랑 원방 세우는 연습을 조금 하고 네 원방 세우는 연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문제를 그 다음 개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분필을 좀 한번 바꿔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문제 1번이 맞아 뭐 원방 세우는 것만 띡 설명했는데 문제는 약간 응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할 수 있다.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중심좌표가 3,-이고 원점을 지나간다. 자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중심좌표만 알려줬습니다. 그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겠냐면 x-3제곱 3,-이니까요.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아직 반지름을 몰라. 내가 r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는데 원점을 이 원이 지나간다는 건 x에 0, y에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0, 0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요? 9, 4 더하면 얼마? 그치, 13 되겠죠.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5,3과 1,-1을 이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러분,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위치 상관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A점, B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름이다 이거야. 근데 A점이 얼마라고요? 5,3. 이 위치랑 상관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야 내가. B점이 1,-1.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양끝 지름이라는 건 얘네들의 중간점에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중점좌표 구해볼까요? 자, x끼리 더해서 반땡, y끼리 더해서 반땡 얼마가 돼요? 3,1이 됩니다. 자, 식 세워보겠습니다. x-3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되죠. 5,3을 여기 x에 5y다 3 대입해 볼 수 있겠지. 왜? 지나가니까. 자, 5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요? 4 될 거고요. 3 집어넣으면 4 될 거예요. 둘이 더하면 얼마 돼요? 8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중심좌표가 -2,3이고 요거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2,3이래. 중심좌표가 여기 있대. 그런데 얘가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 x축에 접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이 딱 요만큼이 돼야 되지. 반지름이 무슨 좌표가 된다? y좌표가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럼 식 세워보겠습니다. 중심좌표는 -2,3이니까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3제곱 될 수 있고요. x축에 접하려면 반지름이 y좌표랑 같아야 된다. 얼마 돼요? 그렇지, 9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4번은 응용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원이 x축에 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반지름이 누구랑 같겠어요? 맞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아이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자, 식 세워볼까요?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3제곱은 얼마다? 맞습니다. 4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자, 이제. 5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여러분, 어떤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요게 R이잖아. 요것도 R이잖아. 중심 좌표가 뭐가 될 거예요? R, R이 되고 반지름이 뭐가 돼요? R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라는 말이 나올 때 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괜찮아요? 식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를 지나간대? -2,1을 지나간대지? 그럼 x에 -2 넣고 y에 1을 넣어서 전개를 하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우리는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나와요. 요거 내신에 이 원의 방정식이 들어갈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망하는 친구 내가 여러 봤습니다. 왜? 약간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 맞는데? R 맞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썼다 지우고 다시 하면서 시간 왕창 쓰고 뒤로 갈수록 시간 모질라가지고 게임 끝. 엄청 많아. 왜요, 선생님? 봐봐. 이게 꼭 1사분면에서 이쪽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2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중심좌표가 R,R이 아니라 R은 반지름 길이 양수잖아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R이 될 거예요. 만약에 3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X좌표,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 R일 겁니다.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R,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R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친구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봐봐. 5번 문제 봐봐. 누구를 지나간대? 마이너스 2,1을 지나간다 그랬죠? 마이너스 2,1 어디예요? 여기죠. 맞죠? 여기 맞죠?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게 시그널이야. 그러면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가야 돼.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은요. 자,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이다. 요렇게 식 세워주셔야 되고요. X에다 마이너스 2, Y에다가 1을 넣어서 요 식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2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 4 더하기 1 얼마예요? 5죠. R제곱이니까 하나 빠지면 여기 요렇게 되겠네요. 0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R-1, R-5는 0 돼서 반지름이 하나는 1 또는 하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식 세우면 원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얼마다? 25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개 된다. 선생님 그럼 이게 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원 하나,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원 하나 이렇게 2개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한 숟갈 더 가면 여러분 그럼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이 중심들이 다 어디 위에 놓여 있을까요? 그렇지. Y는 X 직선 혹은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이 원의 중심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네 주댕쌤과 함께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원방 이제 기본 형식 세우는 거는 우리가 봤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위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치 관계. 자, 그런데 여러분 원의 방정식 위치 관계는 우리가 2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직선을 배웠다. 이번 시간에 원을 배웠다. 그럼 누구랑 누구의 위치 관계를 볼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요. 원과 직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안 만날 수 있고요. 접할 수 있어요. 슬쩍 갖다 대요. 접할 수 있고요. 2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치? 원하고 직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안 만나든지 접하든지 2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식에다가 미지수 같은 걸 심어 넣고 뭐 접하게끔 미지수를 구하세요.
두 점에서 만나게끔 미지수를 구하세요. 뭐 안 만나게끔 만드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자, 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고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 뭐 이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요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에 연립을 시켜버리는 거야. y자리에. 그럼 요거 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m제곱 x제곱 쭉 x에 대해 몇 차씩 나오겠어요?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걔가 갖게 되는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를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면 뭐 하는 거고요?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납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이 방법 괜찮은데 이거 막 mx 플러스 n 여기다 넣어서 막 전개하고 나는 이게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 중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우리 점직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웠잖아.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는 잘 봐. 요거잖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겠다. 이걸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반지름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반지름보다 이 D가 작다. 반지름보다 이 D가 작다. 그럼 반드시 몇 개 점에서 만나겠어요? 두 개 점에서 만나겠죠. 괜찮아요? 자, 접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떨 거예요? 같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안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요? 커집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 괜찮아요? 아무래도 판별식 이용하는 거는 막 원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막 전개하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중심이 꼭 원점이 아니더라도 점직 사이의 거리로 딱 반지름하고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계산이 좀 더 심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방법까지도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봤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죠.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원과 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가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뚝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길어서 여러분들 교환에다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선생님이 쓰진 않을게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원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케이스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바깥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하는 경우, 외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깥에서 한 점에서 접하기 시작하더니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다가 더 안으로 들어와요. 한 원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원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안에서 접하는 경우죠. 내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까지는 보이겠지 그래도 영상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한 원이 다른 원에 약간 계란 후라이처럼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과 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물론 얘에 대해서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내 신범이다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뭐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의 개수
엄청 많은데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정만 빠르게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요. 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경우는 잘 봐. 내가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요 반지름을 R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다? D라고 할게요. 이 원과 원 사이의 거리를. 그럼 생각해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당연히 R과 R''를 더한 I보다 D가 더 커지죠. 그런데 외접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 반지름 그리고 요 접점에서 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I가 곧 이 거리랑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R과 R''를 더한 I가 뭐가 돼요? D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내접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쬐끄만한 원부터. 요게 R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요거를 R''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가 D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R과 지금은 선생님이 R''를 더 큰 길이라고 했으니 R'-R이라고 놓으면 되겠지만 내가 뭔가 미지수로 표현이 돼 있어서 누구 반지름이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반지름의 차가 결국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과정이죠. D는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두 개 합한 거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는 경우는 잘 봐. 요게 R이죠. 그 다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요게 R''이죠. 그러면 R과 R''의 차가 아니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 여기 중심 사이 거리보다 요만큼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D보다 어떻다? 그렇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교점을 확인해 보시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빵개. 외접할 때는 교점 몇 개? 한 개. 그 다음 요거는 어때? 두 개. 여기는 다시 한 개. 여기는 빵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원과 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가 한 개예요. 이런 내접하는 경우나 외접하는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걸 하고 나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제 내용 하나 남는데 이것도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몇 번 문제 가보실 거냐면요.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요쯤에서 또 열심히 잘 듣고 있는지. 네, 자, 가볼게요. 뭐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맛다시, 조개다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검사해야 되겠어. 오늘 수업한 내용 개념 정리해서 DM으로 보내라고. 검사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x-2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은 5.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점직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상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2 컴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까지의 점직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거리 구해보면요. 4, 1, 루트 5분의 대입 기억나죠? 2 마이너스 2니까 K의 절대값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루트 5죠, 루트 5. 그럼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점직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그랬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여기. 그럼 절대값 K가 뭐보다 작다가 돼요? 5보다 작다가 되겠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자 접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루트 5 돼야 되겠죠. 절대값 K는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K는 얼마 되겠어요? 뿔마 5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k가 5보다 커져야 되겠죠?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또는 k가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막 개념을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점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4인 원이다. 근데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원에 의해서 잘린 선분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 원에 의해 잘린 선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합니다. 이 현의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원에 이렇게 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성질이 있느냐?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요, 잘 봐. 요거 반지름이고 요거 반지름이라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요 현의 길이가 무조건 2등분이 돼요. 수직 2등분이 된다. 그럼 생각해요. 여기 한쪽이 얼마예요? 2루트? 2죠? 현의 길이가 4루트이니까. 반지름이 지금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4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6에서 8 빼면 얼마예요? 8이죠? 여기 2루트 2.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K를 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중심점 마이너스 1,1에서 어디까지? 일반형으로 정리할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루트 2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 제곱 루트 대입 마이너스 2 플러스 K 얼마 된다고요? 2루트 2. K 마이너스 2 절대값 곱하면 얼마 돼요? 4 되겠죠. 괜찮아요? K 마이너스 2로 나올 수 있는 i는 4, 마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양수라 그랬습니다. K는 얼마 되겠어요? 그럼? 그렇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만 딱 2개만 외우고 갈게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식을 외우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원리는 알고 가는 게 좋다. 봐. 여러분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줘요. x1, y1이래. 근데 여기서 접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접선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이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그럼 내가 그랬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뭐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접선의 특징은 중심하고 연결하면 여기가 항상 뭐예요? 수직입니다.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잘 봐. 기울기는 원점하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인데 걔한테 수직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야 돼요. 역수의 부호 반대. 되죠? 그리고 x1, y1이 지나가는 점인 거잖아요. 우리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보겠습니다. 자,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마이너스 y1 옆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 분수 있는 거 너무 싫어서 선생님 y1으로 쫙 곱해줘 버릴게. 괜찮아? 그럼 가봐. y1, y는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x1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되겠죠. y1을 다 곱했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거 넘기면 x1 x 플러스 y1 y는 여러분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x1, y1이 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뭐가 돼요? r제곱이 됩니다.
괜찮아? 아, 또 나왔어. 빠밤! 요게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됩니다.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걸 쓰려면 중심이 반드시 원점이어야만 해요. 오! 선생님,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 원리로 중심하고의 기울기 지나가는 점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여러분, 원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기울기가 m인 적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 이러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하나당 이렇게 두 개 접선이 그려지겠지.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두면 뭐를 이용하면 될까? 맞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y자리에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돌려버리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접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 요거는 그냥 흘려보세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b-제곱을 이용하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m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전개해볼게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아유 귀찮아 그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 그 다음 플러스 r제곱은 0이 돼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n제곱은 그럼 r제곱으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걸 요 n 자리에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빠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공식을 쓰는 거. 이거 그냥 원방 나왔길래 쌤이 한번 정리해 드린 거라 가볍게 봐주셔도 되고요. 역시나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 쓰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평행이동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 마무리하고 네, 너무 배고프다 오늘. 막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뱃속에서 꼬르륵 거려. 한 문제 풀고 꼬르륵. 한 문제 풀고 꼬르륵 이렇게. 문제는 쉬워요.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에 1번. 일부러 선생님이 얘는 막 그렇게 엄청 나오는 공식 아니라 중심 0으로 맞춰드렸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기울기가 1이다. y는 1x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요. r이 얼마예요? 2죠? 2루트 m제곱 플러스 1. 2 되겠네요.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끝!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은 더 쉬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기다. 마이너스 2,1에서의 접방을 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y가 얼마다? 5다. 그렇지.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빠밤!